KT 소액결제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중국 국적 장모 씨. 지난 8월부터 한 달 동안 불법 초소형 기지국 장비를 차에 싣고 돌아다닌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검거 당시 장 씨는 윗선의 지시를 받고 범행했다고 말했습니다. 수도권 지역 노린 이유 뭡니까? 시키자고 했어요. 누구 지시 받은 겁니까? 당신은. 그런데 이미 지난해부터 이 윗선의 지시로 비슷한 범행 시도가 있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5월 다른 일당이 유사한 장비를 차에 싣고 서울 전역을 돌아다녔다는 겁니다. 하지만 당시엔 장비가 작동하지 않아 실패했고 이후 새로운 장비를 들여와 올해 범행에 성공했습니다. 경찰이 집계한 피해자는 220여 명, 피해 금액은 1억 4,500여만 원에 달합니다. 장 씨가 범행에 사용한 장비에서 발견된 KT 인증서는 2020년 한 군부대에서 유실됐던 KT 장비의 인증서로 확인됐습니다. KT가 모든 초소형 기지국 장비에 동일한 인증서를 쓰는 데다 유효기간도 10년이나 돼 해당 인증서로도 KT 내부방에 접근할 수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상선은 이 유실된 펜톱셀을 입수하여 저장된 인증서를 복사,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경찰은 일당 13명을 검거하는 한편 윗선인 40대 중국인 남성을 특정하고 인터폴 적색 수배를 내렸습니다. KBS 뉴스 신지수입니다. 휴대전화를 이용할 때 데이터 암호화는 필수지만 KT 보안망은 불법 펜토셀에 그대로 뚫렸습니다. 개인정보 암호화를 위한 첫 단계부터 불법 펜토셀이 끼어들면서 이를 방해한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음성 ARS는 물론 SMS 문자까지 가로챌 수 있다는 게 당국의 조사 결과입니다. 탈취한 결제 인증 데이터에 이름과 생일 등의 정보가 결합되면서 무단 소액 결제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해커는 KT망에서 단말이 암호 설정을 하려고 했을 때 중간에서 방해하면 암호 없이도 연결이 된다는 허점을 알고 범행에 사용한 것입니다. 소액 결제를 위한 ARS와 SMS를 가로챘다는 결론을 바탕으로 민관 합동조사단은 일반적인 통화와 문자도 탈취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당국이 모든 KT 이용자가 위험에 노출됐다고 결론 지은 이유입니다. 이를 근거로 KT가 안전한 통신을 제공할 의무를 위반했다며 전 고객에 대해 위약금을 면제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일부 이용자에 국한된 것이 아닌 KT 전체 이용자가 위험성에 노출되었던 것으로 계약상 주된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당국은 KT 서버 90여 대가 100여 종의 악성 코드에 감염됐다고 공개하면서도 소액 결제에 필요한 개인정보의 유출 경로가 감염된 서버에서 나왔는지는 끝내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KT는 결과를 엄중하게 받아들인다는 짧은 입장만 내놨는데 이르면 오늘 보상안을 내놓을 거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강푸른입니다. KT 펜토셀 해킹 사태로 2만 2천여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2억 원이 넘는 무단결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민관합동조사단의 중간 조사 결과를 보면 KT의 펜토셀 관리 체계가 엉망이었던 게 확인됩니다. 먼저 KT의 모든 펜토셀이 같은 인증서를 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인증서 하나만 복사하면 불법 펜토셀도 KT망에 접속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10년으로 설정된 인증서 유효 기한도 문제였는데 한 번이라도 KT 네트워크에 접속한 적이 있다면 지속적인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소액결제 인증 정보를 어떻게 빼냈는지에 대한 실마리도 드러났습니다. 불법 펜토셀을 운영한 해커가 이용자와 통신사 사이에 설정된 암호를 풀 수 있었다는 게 조사단의 설명입니다. 암호가 해제되는 경우는 굉장히 이례적인 케이스입니다. 해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을 만들 수 있는 것들을 여러 가지 테스트를 통해서 일단 확인한 부분이고. 다만 조사단은 문자나 음성통화 탈취 여부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복제폰 생성 가능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말을 아꼈습니다. 인증키 관련해서는 현재까지 조사된 상황에서는 유심의 어떤 복제나 이런 데 필요한 인증키가 유출된 정황은 아직까지 발견은 안 됐습니다. KT는 펜토셀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지만 위약금 면제 대상자를 모든 이용자로 확대할지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황정우입니다. KT 자회사 알뜰폰을 쓰는 이모 씨.
지난 4일 아침 휴대전화 카카오톡이 로그아웃돼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날 새벽 0원이었던 소액 결제 한도가 100만 원으로 늘었고 문화상품권 20만 원어치가 결제돼 있었습니다. 한도가 100만 원으로 풀려 있는 걸 보고 나서 좀 불안했어요. 잠을 자기 전에도 소액 결제를 확인하게 되고. 이 씨가 살고 있는 경기 광명에서만 비슷한 피해 신고가 61건, 뒤이어 인근 서울 금천구에서도 13건이 접수됐습니다. 이들은 모두 KT나 KT통신망을 이용하는 알뜰폰 이용자들로 소액 결제로 문화상품권이나 교통카드 충전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인접 지역에서 같은 통신사를 이용했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아직까진 악성 코드 등 스미싱 피해 흔적도 찾지 못해 새로운 방식의 해킹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정 지역에 조금 치우쳐서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일반적인 해킹 피해하고는 조금 양상이 다른 상황은 분명한 것 같고요. 거기다 서울 관악구와 영등포, 경기 부천 등에서도 비슷한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갑자기 카카오톡 알림톡으로 상품권 결제가 됐다고, 모바일 상품권 결제가 됐다고 엄청난 카톡이 오는 거예요. 경찰은 일부 피해자들로부터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포렌식 작업을 진행하는 한편 관련 업체들을 상대로 자료를 확보할 예정입니다. KT 측은 결제 한도를 10만 원으로 줄이고 피해 금액이 납부되지 않도록 사전 조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신지수입니다.